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의 세계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신기한 분야, 바로 위상수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머리가 살짝 띵해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커피컵이랑 도넛. 전혀 달라 보이죠? 그런데 위상수학자들 눈에는 이 둘이 똑같은 물체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가장 큰 미스테리입니다. 위상수학이 뭐냐면요. 아주 말랑말랑한 고무판 위에 도형이 그려져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이걸 막 잡아당기고 찌그러뜨리고 비틀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단, 규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찍거나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고무판 기하학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자, 그럼 이 독특한 수학 분야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역사적인 출발점이 된 아주 유명한 퍼즐 하나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18세기 프로이센에 있던 퀘닉스베르크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강이 흐르고 육지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총 7개 있었어요. 시민들 사이에 이런 내기가 유행했습니다. 이 7개 다리를 전부 딱 한 번씩만 건너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간단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죠. 바로 이때 천재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등장합니다. 오일러는 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봤어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다리가 얼마나 긴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오직 어떤 땅과 어떤 땅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그거야. 그는 복잡한 지도를 점, 땅과 선, 다리로만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규칙을 발견해냅니다. 비밀은 바로 각 점에 연결된 선의 개수, 즉 짝수냐 홀수냐에 있었어요. 연결된 선이 홀수개인 점을 홀수점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선을 딱 한 번씩만 지나가려면 이 홀수점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딱 2개만 있어야 한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그런데 퀘닉스베르크는요? 홀수점이 무려 4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산책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도시지도를 점과 선으로 단순화했던 아이디어가 이번에는 종이 한 장 위로 옮겨와서 또 다른 재미있는 퍼즐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일명 세계의 공공시설 문제인데요. 여기 집이 3채 있고 수도, 가스, 전기시설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모든 집을 모든 시설에 연결해야 해요. 단, 연결하는 선들이 서로 교차하면 안 됩니다. 자, 과연 가능할까요? 화면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위에 있는 집 3채를 아래에 있는 설비 3군데에 각각 하나씩 다 연결하는 겁니다. 총 9개의 선을 그어야겠죠? 규칙은 간단해요. 선들은 절대 서로를 가로지르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어떠신가요? 아마 8개까지는 어떻게든 그렸는데 마지막 9번째 선을 그을 자리가 도저히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평평한 종이 위에서는 이 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위상수학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평평한 종이가 아니라 도넛 표면 위에서 푼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가능해집니다. 도넛의 구멍을 통과하는 경로를 이용하면 평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겹쳐야 했던 선을 피해서 그릴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구멍이 하나 있다는 이 특징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표면의 특성이 모든 걸 결정하는 또 하나의 엄청나게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엔 선긋기가 아니라 색칠하기 문제, 바로 사색 정리입니다. 이 문제는 1852년에 한 학생이 지도를 색칠하다가 아무리 복잡한 지도라도 4가지 색만 있으면 다 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질문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정말 그럴듯해 보였죠. 하지만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100년 넘게 아무도 해내지 못했거든요. 정답은 놀랍게도 정말 4가지 색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 방법이 당시 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1976년에 아펠과 하켄이라는 두 수학자가 사람이 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약 2,000개의 기본 지도를
컴퓨터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을 썼거든요. 무려 1200시간 동안 컴퓨터를 돌려서요. 인간의 머리로 모든 과정을 검토할 수 없는 최초의 증명. 이걸 과연 진짜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인 논쟁까지 불러일으켰죠. 자, 지금까지는 종이나 도넛 같은 2차원 표면 위에서 놀았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으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매듭 이야기입니다. 이런 퍼즐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두 사람의 손목이 밧줄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밧줄을 자르거나 손목의 매듭을 풀지 않고 이 두 사람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위상수학적인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 밧줄의 중간 부분을 잡아서 고리처럼 만든 다음 상대방의 손목골이 안쪽으로 통과시켜서 그 사람의 손 전체를 감싸고 쓱 빼내는 거죠. 말로 하니 좀 복잡한데 핵심은 밧줄을 자르는 게 아니라 공간의 특성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아이디어들이 매듭 이론이라는 학문으로 이어져요. 수학에서 말하는 매듭은 우리가 아는 매듭이랑 조금 다른데요. 끈의 양 끝을 서로 딱 붙여서 고리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풀 수가 없죠. 매듭 이론은 어떤 매듭이 다른 매듭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생긴 것만 비슷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제 위상수학이 던지는 가장 거대하고 어쩌면 궁극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의 모양은 과연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엄청난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상상을 하나 해볼게요. 개미 한 마리가 허리에 아주 긴 밧줄을 묶고 어떤 표면 위를 막 돌아다녀요. 만약 그 표면이 축구공처럼 둥글다면 개미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밧줄은 항상 걸리는 곳 없이 싹 회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표면이 도넛 모양이라면요? 밧줄이 하필 그 구멍을 한 바퀴 감고 돌았다면 구멍에 탁 걸려서 절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상상했던 바로 그 개미와 밧줄 이야기가 바로 푸엔카레 추측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1904년 수학자 앙리 포엔카레가 제안한 건데요. 어떤 3차원 공간에서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밧줄고리를 걸림없이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다면 그 공간은 본질적으로 구와 같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증명되면 우리 우주가 도넛처럼 구멍 뚫린 모양이 아니라 둥근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요, 거의 100년 동안 전 세계 수학자들을 괴롭힌 그야말로 세계의 난제였습니다. 신기하게도 1960년대에 5차원 이상에서 먼저 증명이 됐고 1982년엔 4차원 증명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 우주에 해당하는 3차원 문제는 계속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2002년 마침내 러시아의 한 수학자 그리고리 페르만이 이 100년 묵은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그는 자신의 증명을 조용히 인터넷에 올리고는 수학계 최고의 영예인 필즈상과 우리 돈이 10억 원이 넘는 상금을 모두 거절해 보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인터뷰와 교수직 제안을 거절하고 홀연히 사라졌죠. 그에게는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보상이었던 겁니다. 사색 정리는 수많은 컴퓨터의 집단적인 계산 능력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푸엔카레 추측은 세상의 인정을 등진 한 고독한 천재의 머릿속에서 완성됐죠. 진리를 향한 이 두 가지 다른 길은 앞으로 인류의 발견과 탐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아주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